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정강거리 변화에 따른 안경 굴절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늘상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 학습이 여러분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강거리, 즉 정점 간 거리란 각막 정점에서 안경렌즈 상측 정점 간 거리를 말하고요. 보통 12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 지식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 원리를 적용시키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앞과 눈 뒤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고요. 눈 앞에서 멀리 바라볼 때는 굴절력이 필요하지 않고요. 1m를 볼 때는 1다이옵터가 필요하고 50cm를 바라볼 때는 2다이옵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마이너스를 이래 붙였고요. 자, 눈 뒤에서 따지면은 멀리 바라보면 역시 없고요. 그래서 50cm를 볼 때는 눈 뒤에서 시작하니까 플러스 2다이옵터가 되고 1m를 볼 때는 플러스 1다이옵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정점 간 거리에 그대로 우리가 응용해갖고 이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정강거리 12mm로 쓰는 수도 있고요. 어떠한 원인으로 15mm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5mm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정강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강거리 변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시키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강거리 12mm인 것을 눈에 가까이 오게 되면은 눈 앞으로 오게 되면은 이걸 위에 그림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굴절력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림에서 그렇죠. 또 플러스는 눈 쪽으로 계속 오면은 감소하죠. 2에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로 감소하죠. 자,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자, 눈에서 멀어지면 자, 눈에서 이렇게 멀어집니다. 마이너스 렌즈는 굴절력이 감소하죠. 자, 플러스 렌즈는 증가하죠.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 자체를 먼저 이해하도록 그림을 여러 번 그려서 눈앞에서 이렇게 굴절력을 한번 해보고요. 눈 뒤에서 이렇게 굴절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림을 자꾸 그려갖고 내 거로 만드세요. 그래서 눈앞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눈 뒤에는 플러스 부호를 붙이고 이것을 그대로 정강거리에 응용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용해서 이해하도록 여러분을 돕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방금 했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렌즈 종류에 따라서 마이너스 렌즈와 플러스 렌즈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정강거리가 길어질 때, 정강거리가 짧아질 때, 자, 계속 반복 학습합니다. 착용 안경은 굴절력이 감소한다. 어떨 때? 마이너스 렌즈에서 길어졌을 때. 그래서 요거는 동일한 안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감소하니까 저교정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안경을 하려고 하면은 굴절력을 증가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공부하죠. 동일한 안경에서 어떻게 변하는가, 새로운 안경을 맞추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내 눈에 미치는 동일한 안경에서의 굴절력이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안경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몇 주간에 거쳐서 공부할 것이니까 그때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챕터에서 무엇을 묻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이너스 렌즈에서 정점난 거리가 짧아졌을 때는 착용 안경은 굴절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과교정이죠. 과교정 안경을 쓸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안경에서는 굴절력을 감소시켜야 한다 하는 걸 두 분류로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플러스 렌즈입니다. 그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길어졌을 때는 착용 안경은 굴절력이 증가한다. 과교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안경을 안 쓰고 새로운 안경을 쓴다 하면 굴절력 감소시켜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렌즈에서 정강거리가 짧아졌을 때는 착용 안경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저교정이 되니까 새로운 안경의 굴절력은 증가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놓고 정말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동일한 안경이 변화된 거리에서의 굴절력을 공부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렌즈가 길어졌을 때, 짧아졌을 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플러스 렌즈 길어졌을 때, 짧아졌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변화된 거리에서의 새로운 안경. 그러니까 이 동일한 안경과 새로운 안경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거리에서 새로운 안경도 마이너스 렌즈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짧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길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것이고요. 또 플러스 렌즈에서도 길어졌을 때와 짧아졌을 때를 구분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동일한 안경에서 정점간 거리가 변화됐을 때에 내 눈에 미치는 굴절력은 어떻게 미칠까? 특히 마이너스 렌즈에서 길어졌을 때 또는 짧았을 때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차근차근히 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동일한 환경이 변화된 거리에서의 굴절력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풀 공식도 적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략식인 약식도 두 개 다 해볼 겁니다. 첫째 시간에는 짧아졌을 때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마이너스 렌즈에서 이번에는 길어졌을 때를 한번 살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풀 공식을 이용할 때에는 1 더하기 스몰 d의 라지 d 분의 라지 d고요. 약식으로 할 때는 델타 d는 델타 스몰 d 곱하기 라지 d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풀 공식을 이용할 때는 스몰 d가 부호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눈 쪽으로 가까이 오면은 플러스를 붙이고요. 눈 쪽에서 멀어지면은 반대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를 붙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풀 공식을 이용할 때는 이 스몰 d, 그래서 이 정강거리 변화량이 부호가 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부호를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틀려집니다. 그러나 간략식은 부호에 관계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째 시간에는 짧아졌을 때는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길어졌을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길어졌을 경우 S
마이너스 10다이옵타 안경을 정강거리 5mm에서 12mm로 착용하면 굴절력은 얼마입니까? 또 다르게 물을 수도 있죠. 내 눈에 미치는 굴절력 효과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굴절력은 정강거리가 길어졌으니까 그림을 이해하고 응용한다 그랬죠. 길어졌으면 굴절력이 작아진다. 예, 아이고야. 첫째 시간보다는 이번 시간에 대답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첫째 시간을 공부를 잘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아이고, 교수님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답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굴절력이 적어진다 하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습관을 길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동일한 안경인지 새로운 안경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풀 공식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스몰 d 곱하기 라지 d 분의 라지 d죠. 그래서 이 굴절력 다이옵트하고 정강거리 밀리미터가 단위를 맞추어야 됩니다. 0.007 미터로 권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호를 반드시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고요. 눈에서 멀어졌고 7mm 멀어졌으니까 미터로 따지면 마이너스 0.007 곱하기 마이너스 10 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0.007 곱하기 마이너스 10 하면은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 0.007 되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1이 있으니까 더하기가 되니까 1.07이 되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1.07분의 마이너스 10이죠. 1.07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9.35 다이옵터가 됩니다. 자, 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0 다이옵터보다 굴절력이 적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했죠. 마이너스 9.37 10 다이옵터보다 적어졌습니까? 잘 풀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예,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렌즈에서는 정강거리가 길어지면 저교정이 된다 했습니다. 굴절력이 작아진다 했습니다. 계산했는 것이 작아졌습니까? 그러므로 S-9.35 다이옵터가 된다. 이런 결론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문제가 잘 풀립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살펴봅니다. 동일한 안경이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정강거리가 변화되면은 굴절력도 당연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시키는 거는 풀 공식으로도 적용시킬 수 있고요. 약식으로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 공식을 하려고 하면은 스몰 d는 변화량이 눈 쪽으로 가까이 오느냐, 눈 쪽으로 멀어지느냐에 따라 갖고 반드시 부호를 생각해 주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간략식으로 하면은 부호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굴절력이 적어지면은 그 나온 것만큼 적어지도록 다시 한번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부호에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대답 소리가 조금 약한데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큰 소리로 대답해 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한 안경이 변화된 거리에서 굴절력을 살펴보는데요. 이번에는 풀 공식이 아니라 약식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D는
변화된 굴절력입니다. 변화된 굴절력입니다. 이것이 답이 아닙니다. 변화된 굴절력이고, 그래서 변화된 스몰 d, 그러니까 델타 d는 변화된 정강거리량이고요. 거기에서 굴절력 라지 d의 제곱이죠. 요것을 적용합니다. 요거는 부호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풀 공식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호를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략식으로 길어졌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식으로 길어졌을 때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 공식으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간략식으로도 풀어보고, 두 개 차이가 얼마만큼 나며 또 이론적으로 내가 잘 이해하는지를 두 개 다 풀면서 공부를 하면은 아마 실력은 여러분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한 개로만 풀지 말고 두 개로 풀어보는 습관을 길러두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은 내가 무엇을 풀어도 문제가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공부할 때는 두 개 다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한테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길어졌을 경우네요. S-10다이옵타 정강거리가 5mm에서 12mm로 작용하면 굴절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을 때요. 요 묻는 내용은 약간 달리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굴절력은 얼마일까? 이래 할 수도 있고요. 내 눈에 미치는 유효 굴절력은 얼마입니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공부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굴절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눈에 미치는 굴절력은, 또는 눈에 미치는 유효 굴절력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림을 그대로 다시 여기에 응용합니다. 5mm에서 12mm로 작용하면은 굴절력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커진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진다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반복 학습하세요. 그러면은 자, 결론은 작아진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려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림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림을 이해해야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이해해야만이 따라옵니다. 자, 작아진다 하는 사실을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고 간략식으로 길어졌을 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D는 이게 답이 아닙니다. 굴절력 변화량입니다. 자, 델타 스몰 d는 정강거리 변화량이고요. 라지 d는 안경 굴절력이고요. 여기에서 제곱을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단위를 맞춰 주어야 됩니다. 꼭 신경 써야 됩니다. 7mm 길어졌으니까 0.007 곱하기 마이너스 10다이옵타 제곱 이래 하면은 0.7다이옵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굴절력 변화량이 0.7이니까 변화량이 0.7이니까 원래 안경이 마이너스 11이니까 적어진다 했으니까 빼주어야 되겠네요. 10에서 0.7을 빼면 얼마요? 0.3 빼면 얼마요? 0.7을 빼면 얼마요? 9.30이 되죠. 마이너스 9.30.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는 정강 거리가 길어지면은 저교정이 되고 굴절력이 적어진다 하는 결론이 있고요. 계산해서 보니까 얼마만큼 적어졌을까? 0.7만큼 적어졌으니까 내 눈에 미치는 유효 굴절력은 마이너스 9.30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문제 물음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문제 물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풀 공식, 정식 공식이죠. 1 더하기 스몰 d, 라지 d 분의 라지 d는 그래서 부호를 반드시 생각하라 했습니다. 마이너스 0.007 곱하기 마이너스 10은 요것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래서 플러스 1을 요것도 계산하고요. 분의 마이너스 10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35가 되고요. 결론을 가지고 했죠. 적어진다고 굴절력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렌즈에서는 정강거리가 길어지면 저교정이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러면 저교정인데 얼마만큼 저교정인가? S-9.35가 된 것입니다. 자, 정식 풀 공식으로 풀었을 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약식, 간략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델타 D는 굴절력 변화량입니다. 얼마만큼 굴절력이 변화되었을까? 변화량을 따지는 거, 변화량. 그래서 델타 스몰 d는 라지 d의 제곱이죠. 그래서 0.007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자승은 이것을 제곱을 하면은 0.7 다이옵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 답이 아니고요. 저교정이 되고 굴절력이 작아진다 했으니까 원래 쓰고 있는 안경에서 굴절력 변화량이라 했으니까 변화량이 얼마 됐다고요? 0.70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적어진다 했으니까 0.7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S-9.30이 됩니다. 자, 풀 공식과 약식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9.35, 하나는 S-9.30, 0.005 다이옵타가 차이가 나지만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문제가 주어질 때는 이것을 여러분이 풀 공식으로 풀어보고 또 약식으로도 풀어보고 여러분이 어떤 거로 풀어도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시간 절약되는 것은 또 무엇이고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를 결정해서 당분간은 2개 다 풀어보도록 하세요. 2개 다 풀어보고 내한테 이해가 되고 응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서 계속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강거리 변화량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여러분한테 할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때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잘 따라오시면은 쉽게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실력 향상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풀어 보는 방법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강거리 8mm에서 안경이 마이너스 12호 다이옵타이고 정강거리를 15로 착용했네요. 눈에 미치는 프리즘 굴절력 효과는 이렇게 물었네요. 자, 우선 8mm에서 15mm로 바뀌었다. 굴절력이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먼저 결론을 내려놓으세요.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풀 공식으로 풀어볼까? 약식으로 풀어볼까? 오늘은 여러분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약식도 풀고요. 풀 공식도 풀고요. 다 풀어보세요. 뭐 1번 문제는 풀 공식으로 풀어보자 했는데 사실은 2개 다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빨리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게 잘 풀리는지를 무엇을 이용해야 시간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계산해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정점거리 5mm에서 안경이 마이너스 10다이옵타를 쓰고 있고요. 정점 간 거리가 10mm로 바뀌었네요. 5mm에서 10mm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굴절력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내 눈에 미치는 굴절력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먼저 결론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약식으로 한번 풀어볼래요? 풀공식으로 풀어볼래요? 이야, 대단합니다. 2개 다 푼다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개 다 풀어보세요. 2개 다 풀어보고 결정은 나중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잘 맞는 것을 선택해서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가끔 질문할 때 여러분이 큰 소리로 화답해 주니까 교수님이 힘이 계속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